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모든 AI 기업이 같은 꿈을 꾸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두 기업은 AI라는 이름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은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 다른 쪽은 우리 일상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빅베어.ai와 사운드하운드 AI. 2025년 지금 이 두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엇갈리고 있을까요? 오늘 목표는요,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회사의 사업 모델, 그리고 성장 전력을 통해서 AI 산업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예요. 특히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 기술주로 볼 때 우린 뭘 봐야 할까? 그냥 적자 규모만 보고 겁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너머의 가능성을 봐야 할까요? 오늘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각 기업이 가진 기회, 그리고 또 치명적인 위험은 뭔지, 그리고 정부라는 거대한 단일 고객에 의존하는 비즈니스와 수많은 대중을 상대하는 비즈니스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빅베어.ai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름부터가 뭔가 든든하잖아요. 커다란 곰. 실제로 하는 일도 국가를 든든하게 지키는 일과 관련이 깊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수많은 안면인식 데이터를 분석해서 잠재적인 위협을 가려내거나 미 육군, 해군과 직접 협력해서 국방 데이터를 분석하는 식이죠. 말 그대로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AI 기업이네요. 그렇죠. 핵심은 예측 분석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예측하는 거죠. 이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고객이 정부, 국방 조직이다 보니까 기술의 신뢰도와 보안이 생명이고요. 한번 계약을 맺으면 굉장히 길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해 보이던 성체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성적표를 보면 이게 AI 기업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2024년 매출 성장률이 고작 2%였고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보통 AI 기업하면 성장률이 기본인데 매출이 역성장한다는 건 기술 자체에 시장성이 없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빅베어 분석의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객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빅베어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이 미 정부에서 나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이게 직격탄이 된 거죠.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억 4만 달러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 1억 1,440만 달러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예요. 와,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고객에게 발목을 잡힌 셈이네요. 버는 돈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나요?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버는 돈은 줄었는데 쓰는 돈은 오히려 늘었어요.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이 1억 2,530만 달러에서 1억 3,340만 달러로 더 커졌거든요. 한마디로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꺼져버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죠. 꺼내든 카드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뭐랄까 완전히 수세에 몰린 선수가 예상치 못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느낌. 2025년 초에 새로운 CEO를 데려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지낸 케빈 맥컬리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경영자를 바꾼 게 아니라 정부로 통하는 문을 열 열쇠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강화해서 떠나간 계약을 되찾아오겠다. 이런 아주 노골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자체를 확장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에스크세이지라는 회사를 인수한 건데요. 그 부분이요. 16만 개의 정부기관 팀이 사용하는 에이전트 AI를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이게 빅베어에게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잠재력은 충분해요. 에스크세이지는 2025년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2,500만 달러에 이를 걸로 예상되는데 이게 2024년 대비 무려 6배나 성장한 수치거든요. 기존 빅베어의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엔진을 사온 거예요.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통합돼서 2026년에 빅베어 전체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정부라는 단일 고객 리스크가 이렇게 크다면 그럼 처음부터 고객을 여러 곳으로 다각화한 기업은 어떨까요? 여기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운드 하운드 AI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이쪽 기술은 빅베어랑 달리 우리한테 아주 친숙하죠. 맞아요. 혹시 요즘 드라이브스루에서 사람 대신 기기에 대고 주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얼마 전에 치폴레에서 AI랑 대화해봤는데 제가 브리토볼에 과카몰리 추가하고 사워크림은 빼주세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주문했는데 그걸 한 번에 알아들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기술이군요. 네, 바로 그 기술의 선두주자가 사운드 하운드예요. 레드랍스터 같은 레스토랑 체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 찾아줘 라고 말하거나 은행 앱에서 목소리로 송금하는 것까지 인간의 말을 맥락에밖에 이해하는 대화형 AI 분야의 강자죠. 단순히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걸 넘어서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재무 상황을 보니까 빅베어는 정말 다른 우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억 1,39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 5,020만 달러의 2배가 훌쩍 넘는 숫자예요.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는 건 시장이 이들의 기술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성장세가 정말 무섭네요. 심지어 회사 스스로 2025년 전체 매출 전망치를 기존 1억 6,500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 사이로 올려잡았잖아요. 이건 시장을 향한 아주 자신감 넘치는 선언처럼 들려요.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죠. 바로 막대한 손실이에요. 성장을 위해 다른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운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3분기에만 기록한 영업 손실이 1억 1,590만 달러예요. 작년 같은 기간 손실액 3,380만 달러랑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전형적인 성장주기 딜레마네요. 이 막대한 현금 소모의 끝에 빛이 있긴 한 걸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다행히 회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어요. 공격적인 인수합병 이후에 지금은 전사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정 EBITDA 기준으로는 이르면 2025년 말, 즉 거의 다운 시점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정 EBITDA.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막 개업한 레스토랑을 생각해 보세요. 인테리어하고 주방 설비 들이느라 빌린 큰 대출금 이자나 시간이 지나면 낡아 없어질 주방기구의 감가상각 같은 거 이런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음식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조정 EBITDA와 비슷해요. 즉 사업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3분기 조정 EBITDA의 손실이 1,350만 달러였으니 매출이 전망치 상단에 도달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자, 그럼 이제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최종 비교를 해볼 시간이에요. 한쪽은 매출이 역성장하지만 정부라는 고객을 기반으로 반전을 노리는 빅베어. 다른 한쪽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만큼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사운드 하운드. 둘 다 아직 이익을 못 내는 상황인데 우리는 뭘 기준으로 이 둘의 우려를 가려야 할까요? 이런 초기 기술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단연 매출 성장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정말로 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거든요. 투자자들은 현재의 적자보다 미래의 시장 지배력에 베팅하는데 그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가파른 매출 성장 곡선이죠. 그 기준이라면 답은 너무 명확하네요. 매출이 100% 이상 급증하는 사운드 하운드가 역성장하는 빅베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결국 빅베어는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에게 파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시가 됐죠.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던 정부 고객이 가장 큰 변동성 리스크가 된 셈이니까요. 반면에 사운드하운드는 처음부터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택했고요. 바로 그거예요. 사운드하운드는 특정 산업 분야가 전체 매출의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자동차, 레스토랑, 금융, TV 제조사 등 고객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분산되어 있죠.
이건 마치 투자할 때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나눠 담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겪어도 레스토랑이나 금융 쪽 매출이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구조예요. 안정성 측면에서도 사운드하운드가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성장성, 사업 다각화 두 가지 핵심 기준에서 모두 사운드하운드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사실상 묵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현재까지의 지표만 보면 사운드하운드가 더 우월한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분석을 멈추면 아주 중요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바로 가격이라는 함정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사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 주가 매출 비율 PS라는 게 있어요.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 이게 높을수록 시장이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얼마나 높게 쳐주고 있는지를 의미해요. 두 회사의 PS 비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사운드하운드의 PS 비율은 무려 30배에 달해요. 반면 빅베어는 12배 수준이고요. 비율을 한번 들어볼까요? 진행자님이 연봉 1억 원을 받는데 시장에서 당신을 30억 원짜리 인재로 평가하는 게 사운드하운드의 상황인 거예요. 반면 빅베어는 12억 원으로 평가받는 거고요. 둘 다 높은 기대치지만 사운드하운드에 대한 기대는 거의 신호적인 수준인 거죠. 와, 30배라는 게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이런 높은 평가가 이제 뉴 노멀이 된 것 아닌가요? 시장이 그만큼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보고 가치를 미리 단교와 반영하는 거라면 오히려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바로 그게 현재 월스트리트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죠. 이건 거품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합리적인 가격인가. 시장은 사운드하운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데 아주 큰 돈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그 30억 원의 평가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죠. 그렇군요. 결국 어느 쪽이 더 좋은 회사냐는 질문만큼이나 어느 쪽의 가격이 더 매력적이냐는 질문도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현재 사업의 펀더멘털만 보면 사운드하운드가 빅베어보다 더 우월한 기업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우월함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어쩌면 과도할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더 나은 선택지인 것은 맞지만 지금 이 가격에 뛰어드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극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AI 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때 여러분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겠어요? 높은 성장에는 높은 위험과 비싼 가격이 따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시장은 때론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 한 번에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딜레마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투자 철학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5년 뒤 AI 시대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대하고 움직임이 느리지만 확실한 정부 계약일까요? 아니면 무한히 확장 가능하지만 경쟁도 치열한 일상의 상호작용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만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